네, 윤 선생 ETF 교실입니다. 오늘도 윤재홍 선임연구위원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ETF 시장 이야기 일단 오늘 준비하신 주간 이슈 가지고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주간 이슈 확인할까요? 52주 신고가에 등장한 기술주에 대한 이야기 오늘 나눠보도록 하죠. 일단 한 주간 시장을 돌아봤을 때 어떤 특이점이 있었는지 그 이야기부터 먼저 할까요? 네, 우선 지난주 좀 시장 좀 살펴보면 네. 좀 약간 이제 부채한도 협상이라든가 이런 부정적인 이슈들 계속 좀 이어지고 있죠. 맞아요. 뭔가 해결될 기미도 없이 뭔가 계속해서 문제만 좀 생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주주 전반은 좀 부진한 가운데 좀 개별 종목 장세가 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좀 강세 보였던 섹터를 좀 짚어보면 이제 단연코 이제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될 것 같고요. 역시나 좀 화면 보면서 좀 바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지난주 11개 섹터 내에서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좀 가장 강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그 상승 내에서 좀 어떤 것들이 좀 올랐나 좀 살펴보게 되면 결국은 좀 구글이 좀 전반적으로 좀 선도하는 모습을 좀 보였어요. 이제 커뮤니케이션 섹터 내에서 알파벳이 이제 전체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면서 이제 지수를 좀 전체적으로 끌어올렸다라고 좀 보면 되실 것 같고요. 지금 이제 5월 12일 기준으로 봤을 때 S&P 500 기업 내에서 지금 92% 기업이 지금 실적 발표를 좀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78% 정도 기업이 전망치를 좀 상회하는 좀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일단 이 전망치를 상회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 어떻게 보면 기업들이 생각외로 잘 선방했다라는 뜻도 되겠지만 애초에 전망치 자체가 좀 굉장히 낮았다라고 좀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물론 이 1분기 이익 전망치 자체는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2.2%에서 마이너스 2.5%로 좀 하향은 조금 됐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대신에 S&P 500 기준으로 이 선행 PR이 한 18배 정도. 그러다 보니까 5년 평균이 한 18.6배 정도 돼요. 그래서 이걸 하회하고 있는 점은 좀 다소나마 좀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기술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 오늘 주간 이슈 제목에도 나왔습니다만 신고가에 등장하기 시작한 기술주들이 꽤 있다라는 이야기 오늘 나눠볼까 해요. 여전히 뭐 사상 최고가까지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만 그래도 1년 내 가장 높은 수준까지는 올라오고 있는 것들이 있죠. 그렇죠. 이게 사상 최고가가 있고 이제 52주 신고가가 있는데 오늘 이제 말씀드린 건 52주 신고가예요. 최근 1년 기준으로 봤을 때 좀 신고가 달성한 ETF들 좀 어떤 것들이 있나 좀 살펴보는 거고요. 이제 안 보이던 것들이 좀 잡히기 시작해요. 이제 팡플러스라든가 뭐 정보기술 섹터 이런 것들이 조금씩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역시나 좀 바로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최근 1년 내에 좀 굉장히 좀 부진한 모습 좀 보였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지수 상승 자체보다는 이제 2022년에 어떤 조정이 좀 반영이 된 거죠. 최근에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안 잡혔던 거는 사실 1년 전에 좀 굉장히 급격하게 빠지던 구간이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물론 이 조정이 반영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최근에 좀 굉장히 좀 강한 모습 보이면서 이 신고가 반영되기 시작한 것은 이제 분위기 측면에서는 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겠죠. 대신에 아직까지 이제 사상 최고가까지는 인공지능 로봇 같은 경우는 한 57% 정도, 다음에 팡플러스 같은 경우는 27%, 다음에 S&P 500 정보기술 sek터 같은 경우는 한 15.9% 정도 남았어요. 여전히 좀 많이 어느 정도 남아있긴 하지만 여전히 이제 이 신고가에 등록됐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이제 시장 분위기에 어떤 활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아닐까라는 부분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내 상장되어 있는 미국 테크 관련 ETF에도 이런 분위기 반영되고 있을 텐데 그 흐름은 어떠한지도 좀 바로 이어서 확인해 볼까요? 네, 지금 이제 국내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 테크 관련된 ETF들 역시나 또 강세를 좀 보이고 있죠. 역시나 바로 화면 보면서 좀 바로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이제 주황색 선이 이제 팡플러스, 다음에 파란색 선이 이제 미국 테크 탑 10이에요. 지금 보시면 코스피 200 대비해서 좀 굉장히 좀 강한 모습 좀 보이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잠깐 그 미국으로 좀 되돌아서 좀 더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인공지능 관련해서 사실 지난주에 이제 미국 반도체 관련은 조금은 이제 부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알파벳 같은 이제 개별 기업이 좀 상승을 했고요. 이외에도 이 제트 스케일러 같은 이런 일부 종목들의 상승 영향으로 인해서 클라우드라든가 이 사이버 보안 관련된 그 인공지능 관련된 이 기반 기술까지도 좀 기대감이 좀 확대되는 모습 보였다. 그리고 대신에 이제 어떤 이제 금강주라든가 혹은 이제 지역은행은 좀 계속해서 좀 부진해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금융 섹터라든가 이런 부분들 좀 계속 자금 유출까지도 좀 같이 동반되는 모습 보이고 있다 정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술주 이야기 했는데 이외에 또 흐름이 좋은 것들도 있잖아요. 이외에 또 신고가 내고 있는 것들, 근처에 가 있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볼까요? 네. 지금 최근에 이제 신고가 냈던 종목들 좀 계속해서 좀 신고가 내는 경향들이 좀 보이고 있긴 해요. 역시나 좀 차트 바로 보면서 좀 말씀드려보면 좀 대표적인 것이 이 일본
그리고 멕시코, 그리고 네. 이제 영국 이런 유럽 관련 국가들 역시나 좀 신고가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미국 산업 내에서는 이 미국 주택 건설 관련된 것들이 좀 네. 있고요. 지금 이제 여기 차트에는 좀 나와 있지 않지만 좀 굉장히 좀 강한 모습 보이고 있는 게 또 설탕이에요. 설탕이요. 이제 어떤 네. 수급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농산물 관련된 ETF들은 농산물 관련된 가격들은 좀 이제 전체적으로 좀 빠지는 모습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설탕은 좀 굉장히 강한 모습 보이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국내라든가 이런 전체적으로 식품 관련된 부분들에도 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그렇겠네요. 좀 높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간 이슈로 시장 분위기 어땠는지 신고가 내고 있는 것들 위주로 정리를 좀 해봤고요. 바로 이어서 주간 시장 동향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국 시장 특정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우선 자금 동향이 어땠는지부터 체크하죠. 네. 우선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으로 자금 유입 규모 자체는 좀 축소가 됐습니다. 이제 네. 주간 단위로 약 25억 달러 정도 자금 유입이 됐고요. 네. 좀 어디로 좀 세부 카테고리별로 좀 어디로 들어왔나 좀 살펴보면 이제 미국 주식 전반이라든가 네. 혹은 미국 채권 전반, 어떤 시장 전반에 투자하는 쪽으로 좀 자금 유입이 좀 강하게 좀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이제 어디서 좀 자금 유출이 발생했나 네. 좀 살펴보면 대형 성장주, 좀 아. 차익실현 매물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을 텐데 약 27억 달러 정도 네. 자금 유출이 있었고 이외에는 이제 금융 섹터에서 약 10억 달러 정도 좀 네. 자금 유출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르고 내린 것들 바로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승 키워드부터 좀 뽑아볼까요? 네, 우선 이 상승 테마 일부가 좀 굉장히 좀 상승을 보였어요. 네. 대표적인 것이 이 클라우드라든가 사이버 보안 관련된 것들이 좀 상승을 보였고요. 이외에도 굉장히 좀 중소형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IPO 관련된 ETF들도 네.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좀 이제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약간 이제 정체를 보이다 보니까 이 세부 테마별로 좀 움직이는 모습 네. 역시나 좀 보실 수가 있고요. 화면 보면서 좀 바로 말씀을 네. 드려보면 이 튀르키예 ETF가 좀 강세 보였다라는 거 이외에도 뭐 천연가스라든가 브라질, 베트남 같은 이제 개별 주식들, 네. 그리고 바로 이제 주식형 좀 넘어가면 역시 베트남이라든가 뭐 팡플러스라든가 이런 것들 좀 볼 네.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나 뭐 클라우드라든가 사이버 보안 이런 것도 좀 말씀드렸는데 이건 뭐 순위권에 여기 탑 15까지 나타나지 네. 않고 이 뒷부분에 볼 수가 있었고요. 바로 이제 하락 키워드 좀 네. 넘어가 볼게요. 바로 하락 키워드 좀 넘어가서 좀 살펴보면 뭐 대표적인 것이 어떤 채굴이라든가 지역은행 혹은 뭐 마리아나 블록체인 이런 네. 테마들을 좀 짚을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나 좀 화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마리아나 테마 ETF가 지난주에 좀 확 올랐다가 또 확 꺼졌어요. 네. 지금 한 15% 정도 하락 보였고요. 이외에도 이제 뭐 블록체인 산업이라든가 이제 수소 관련까지도 좀 하락을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국 시장으로 넘어와서 우선 자금 흐름부터 챙겨보죠. 네, 우선 한국 시장 자금 유입 자체는 좀 확대가 됐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약 8,200억 정도 좀 자금 유입이 있었고요. 좀 세부적으로 좀 뜯어봐도 한국 대형주라든가 멀티에셋 혹은 뭐 한국 중소형주까지도 좀 네. 정방향 관련된 ETF들의 좀 자금 유입이 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인버스 관련된 것들은 빠졌어요. 대형주 인버스에서는 한 1,000억 원 정도 자금 유출이 있었고요. 오히려 중소형주 같은 경우도 한 900억 정도.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이 정방향 관련된 ETF들의 좀 자금 유입이 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다 정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에 힘입어 오른 것들 좀 살펴볼까요? 상승 키워드부터 꼽아볼까요? 네. 우선 이 상승 키워드 내에서는 이 해외 테마라든가 이 해외 지수 추정들이 좀 굉장히 많았어요. 이제 화면 보면서 좀 바로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이제 가장 상승률이 높았던 것이 이 미국 팡플러스 7% 상승을 좀 보였고요. 이외에는 이제 미국 나스닥 메타버스 테마, 그다음에 글로벌 메타버스 그리고 지금 4위에 올라와 있는 것이 이제 2차전지, 글로벌 2차전지 관련된 ETF입니다.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는 이 해외 관련된 이 테마들이 좀 전체적으로 상승을 보였다 정도. 그리고 국내 지수까지 좀 넘어가 보면 어떤 화장품이라든가 자동차 이런 것들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좀 바로 이제 하락 볼까요? 하락 키워드로 좀 바로 넘어가 보면 2차 전지가 역시나 좀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보이다 보니까 이제 ETF 시장에서도 이제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어요. 지금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면 이 2차 전지 관련 이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관련 ETF가 10%대 좀 하락을 보였습니다. 이외에도 은이라든가 미국 변동성 혹은 이제 2차 전지 쪽 빠지다 보니까 이 에너지 화학 관련된 ETF들까지 좀 하락 보였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의 분위기 오르고 내린 것들 통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정리하고 마무리할까요? 네. 좀 주간 요약 말씀드리면 이제 주요 악재가 지속되는 중에 좀 기술주가 상승 보였다. 그래서 역시나 좀 잘 버티고 있다 정도로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실적 시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 보니까 이제 이후에 이제 부채한도라든가 이런 좀 정치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 좀 마무리되는 국면에서 좀 더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미국 국채 관련된 것들 역시도 좀 계속해서 좀 자금 유입되고 있다 정도까지도 좀 짚으면서 이번 주는 좀 마무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게요. 악재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안정적인 성격이라고 할 수 있는 국채 쪽으로도 그렇고 대형 기술주 쪽으로도 그렇고 돈이 좀 유입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한 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후에 전반적으로 분위기 좀 풀리길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윤 선생 ETF 교실 윤재홍 선임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